야, 쥐새끼. 팬티 벗고 엉덩이 좀 흔들어봐. 내가 오늘 기분이 영 꿀꿀해서 말이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삭막한 회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청주여자교도소 3사동 12호 거실. 정막을 찍고 나온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걸걸하고 천박한 목소리였다. 안 들리냐? 벗으라고. 아주 싹 다. 수번 3840번. 이곳에서 자칭마 장군이라 불리는 마춘자는 비스듬히 누워 오징어 다리를 질겅거리고 있었다.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에 남성용 사각 팬티를 입고 다리를 쩍 벌린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조폭 형님 흉내였다. 그녀의 발치에는 대학생 수용자 이수연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같은 방 왕초인 마춘자의 성적 놀이개가 된 지 벌써 한 달째였다. 형님, 제발.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연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춘자의 굵은 손이 수연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감았다. 악, 인연이 어디서 튕겨?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냐? 내가 밖에서 사내놈들 족방망이 굴리던 솜씨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마춘자는 킬킬거리며 수연의 뺨을 툭툭 쳤다. 수치심과 공포로 얼룩진 수연의 얼굴 위로 마춘자의 끈적한 시선이 훑고 지나갔다. 빨리 벗어. 숫자 셋 센다. 하나, 둘. 방 안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은 모두 벽을 보고 돌아놓은 채 귀를 막았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지난주 마춘자의 심기를 거슬렀던 옆방 수용자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짐을 가장한 집단 구타를 당해 실려나가는 꼴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이곳은 법이 통하지 않는 야생, 그리고 마춘자는 그 야생의 정점에 선 포식자였다. 셋. 마춘자가 손을 들어 올린 그 순간이었다. 철커덕. 쾅.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춘자는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아, 18. 어떤 새끼가 분위기 깨고 지랄이야?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익숙한 주임 교도관이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칼처럼 다림질된 제복을 입은 낯선 여자였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체구. 교도관 제복이 헐렁해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의 신입이었다. 명찰에는 강지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마춘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뭐야? 오늘 새로 온다는 신입이 너냐? 아주 곱상하게도 생겼네. 냄새가 난다, 냄새가. 아주 맛있는 암내. 마춘자는 수연을 내팽개치고 어슬렁거리며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맹수 같은 마춘자와 인형 같은 강지윤이 마주 섰다. 아가씨, 여기는 유치원이 아니야. 너같이 말랑한 애들이 올 때가 아니라고. 오줌 지리기 전에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래. 주변 수용자들이 킥킥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보통의 신입들이라면 마춘자의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 눈이 천천히 마춘자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분석하는 포식자의 눈, 아니 쓰레기를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이었다. 3840번 마춘자. 강지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관등 성명됩니다. 그리고 복장 불량. 상해 탈의는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옷 입으십시오. 마춘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복장 불량? 야, 신입. 너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압니다. 전과 12범. 폭력, 갈취, 협박.
사회에서 쓰레기짓 하다가 들어와서 여기서도 대장 놀이하는 인간 말종.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살벌한 고요함이었다. 마춘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내 구역에서 이딴 풋내기가 나를 모욕해?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문 따. 당장 문 따라고. 내가 오늘 인연 껍데기를 벗겨버릴 테니까. 마춘자가 철창을 발로 쾅쾅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광기는 섬뜩할 정도였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사각. 펜 구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교도관에 대한 폭언 및 위협. 근무방해. 지시 불이행. 벌점 추가합니다. 강지우는 무심하게 수첩을 덮고 다시 마춘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계속 짖어보십시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지는 않으니까. 야, 강지훈, 너 내가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퇴근하는 순간 납치해서 토막을 내버릴 거니까. 마춘자의 악에 바친 비명이 복도를 울렸지만 강지우는 이미 뒤돌아 걸어가고 있었다. 또각또각. 일정한 군화 소리가 멀어져 갔다. 당직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707 특수임무대대 대테러 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백귀, 하얀 귀신, 소리 없이 적진의 침투에 흔적도 없이 목표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붙여진 그녀의 호출보호였다. 5년 동안 국가를 위해 살인 기술을 연마해온 인간 병기. 그런 그녀가 왜 이 좁은 교도소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강지우는 모니터 화면 속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마춘자를 응시했다. 타겟 확인. 그녀가 책상 위 서류철을 넘겼다. 마춘자의 신상 명세서 위에 붉은색 펜으로 굵은 XX표가 그어졌다. 사냥 준비 완료.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기다려. 그 더러운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밟아줄 테니까. 청주여 자교도소의 밤은 길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마춘자에게 있어 지옥의 시작이 될 가장 긴 밤이 될 것이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밤은 낮보다 더 깊고 서늘했다. 자정이 넘어가자 복도에는 드문드문 켜진 비상등만이 핏기 없는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그 음산한 분위기에 어깨를 움츠렸겠지만 야간 근무에 투입된 강지훈의 걸음걸이는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트렸다. 그녀는 허리춤에 찬 3단봉을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으러 다니던 작전 지역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나 밝고 안전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같은 시각 3사동 12호 거실. 취침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마춘자는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옆자리에 누운 자신의 오른팔 오혜진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오혜진은 특수절도와 상해로 들어온 질 나쁜 수용자로 마춘자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야 독사. 준비됐냐? 네 형님. 그 신임년 오늘 아주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년이 순찰 돌다가 우리 방 앞을 지날 때 신호를 줄 거야. 그럼 계획대로 해. 감히 내 면전에서 훈계질을 해? 교도관 옷을 입혀놓으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여기선 주먹 센 년이 법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마춘자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악랄했다. 오혜진이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발작하는 척 연기를 하면 신입인 강지훈이 당황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때 문 뒤에 숨어있던 다른 수용자가 담요를 덮어 씌우고 그 틈을 타 집단 구타를 가하는 것이었다. 폐쇄회로 화면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위장하면 그만이었다. 신입이라 얼타다가 당할 게 뻔해.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놔. 새벽 2시.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복도 끝에서 강지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마춘자가 오혜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시작해. 아, 배가. 사람 살려. 헉. 오혜진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거품까지 물어가며 연기하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마춘자와 다른 수용자들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교도관님, 여기 사람 죽어요. 빨리요. 숨이 넘어가요. 철창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강지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12호 방 앞에 도착한 강지윤은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 아래서 오혜진이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지윤의 목소리는 다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침착했다. 마춘자는 그 태연함이 거슬렸지만 일단 연기에 집중했다. 안 보여? 애가 죽어간다고. 빨리 문 따고 들어와서 업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신입이라서 사람 죽는 거 구경만 할 거야? 마춘자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강지윤은 잠시 오혜진을 응시했다. 식은땀 하나 흘리지 않는 얼굴, 과장된 몸짓.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하지만 강지윤은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철커덕. 육중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춘자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걸려들었다. 철문이 드르륵 열리는 순간이었다. 문 뒤에 숨어있던 덩치 큰 수용자 일명 곰탱이가 두꺼운 모포를 펼쳐들고 강지윤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거나 먹어라. 동시에 바닥에 누워있던 오혜진이 벌떡 일어나 강지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완벽한 협공이었다. 보통의 교도관이라면 꼼짝없이 당해 바닥에 처박힐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강지윤의 감각은 이미 문을 열기 전부터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모포가 시야를 가리기 직전 그녀의 상체가 유령처럼 부드럽게 뒤로 젖혀졌다. 허공을 가른 모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곰탱이가 당황하여 헛바람을 들이키는 찰나 강지윤의 군화발이 곰탱이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뼈가 울리는 고통에 곰탱이가 무릎을 꿇었다. 그 사이 다리를 걸려던 오혜진의 손이 강지윤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강지윤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잡으러 오는 오혜진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관절이 꺾이는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오혜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내 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눈 깜짝할 새에 행동대장 2명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강지윤은 비틀린 오혜진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꺾어 제압하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아 버렸다. 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이 짓눌린 오혜진이 버둥거렸지만 등 뒤에서 누르는 강지윤의 무릎은 마치 1000톤짜리 쇠기둥 같았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침상에 앉아 구경하던 마춘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미친. 강지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모포를 발로 툭 차서 곰탱이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춘자를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강지윤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환자가 꽤 건강해 보이는군요. 관절이 아주 유연합니다. 강지윤이 비아냥거리며 오혜진의 팔을 한 번 더 살짝 비틀자 오혜진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팔 부러져요.
3840번 맞춘자. 강지윤의 서늘한 목소리가 맞춘자의 귓가에 꽂혔다. 이게 당신이 준비한 환영식입니까? 실망스럽군요. 군대에서도 이 정도로 허술한 매복은 안 합니다. 강지윤은 잡고 있던 오혜진의 팔을 툭 놓아주었다. 오혜진은 부여잡은 팔을 감싸 쥐고 구석으로 기어가 덜덜 떨었다. 강지윤은 흐트러진 제복 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맞춘자 앞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체구의 맞춘자와 가녀린 강지윤. 하지만 기세에서 눌리는 것은 명백히 맞춘자였다. 강지윤은 맞춘자의 코탑까지 다가가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경고했다. 교도관 폭행 미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 신고. 내일 아침 징벌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독방에서 며칠 썩을 각오하십시오. 맞춘자가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덤비면 뼈도 못 추린다고. 너, 정체가 뭐야? 맞춘자의 떨리는 물음에 강지윤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맞춘자가 평생 봐온 그 어떤 악당들의 웃음보다 더 오싹했다. 말했잖아요. 신입이라고. 강지윤은 뒤돌아 방을 나갔다. 철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 그리고 철창 너머로 강지윤이 다시 얼굴을 비췄다. 다음엔 좀 더 쓸만한 녀석들로 보내세요. 몸 푸는데도 도움이 안 되니까. 멀어지는 강지윤의 발소리를 들으며 맞춘자는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었다. 옆에서 끙끙 앓는 오혜진과 곰탱이를 보며 그녀는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졌다. 이 쓸모없는 병신들. 그걸 하나 처리 못해? 하지만 맞춘자의 고함 소리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다.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파괴력이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맞춘자의 왕좌가 이름 모를 신입 교도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12호 방에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오직 당직실에 앉아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 강지윤만이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날이 밝았지만 청주여 자교도소 3, 4동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지난밤의 소동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707 출신의 독종 신입이 맞춘자의 행동대장 팔을 부러뜨렸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맞춘자는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 교도소 안에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썩은 동아줄이 있었다. 오전 일과 시간 맞춘자는 의무과 진료를 핑계로 보안과장실로 향했다. 보안과장 박철수는 맞춘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 챙기는 부패한 교도관이었다. 맞춘자는 깁스를 한 오혜진을 대동하고 과장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박 과장님,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춘자가 씹다 뱉은 껌 종이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박철수는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마여사. 어제 그 신입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당했을 줄은 몰랐지. 팔이 아주 박살이 났더만. 박살난 게 문제가 아니죠. 내 가오가 상했잖습니까? 그리고 그년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뒷조사 좀 해봤어요? 뭐 하던 년이랍니까? 이력서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라던데. 707? 뭐 대테러 부대라나? 그래서 싸움은 좀 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여긴 군대가 아니잖아. 공무원이 사고 치면 징계받는 건 똑같지. 박철수의 말에 맞춘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군기 좀 확실히 잡으시죠. 과잉 진압, 수용자 인권 유린.
뭐 갖다 붙일 건 많잖습니까? 그년 옷 벗기세요. 아니면 적어도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던가. 봉투의 두께를 확인한 박철수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걱정 마쇼. 신입 길들이는 거야 내 전문이니까. 오늘 점심시간 지나고 호출할 테니 두고 봅시다. 오후 2시 보안과장실. 강지우는 박철수의 호출을 받고 불려갔다. 박철수는 일부러 강지훈을 세워둔 채 10분 넘게 서류만 뒤적거렸다. 기싸움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부동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올곧은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건 박철수 쪽이었다. 강지훈 교도. 어제 야간 근무 중에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오혜진 수용자 팔이 부러졌다던데 이거 명백한 과잉 진압 아니야? 신입이 벌써부터 사고를 쳐? 박철수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윽박질렀다. 보통의 신입이라면 여기서 당황하여 변명하기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은 평온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매복하여 교도관을 위협했고 제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입니다. 당시 상황은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봐, 수용자가 거짓말을 하겠어? 배가 아파서 뒹구는데 그걸 공격인 줄 알고 팔을 꺾어. 이거 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하면 자네만 옷 벗는 게 아니야. 우리 소 전체가 망신이라고. 박철수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그는 은근슬쩍 협박조로 말을 이어갔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맞춘자 수용자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 오혜진 치료비도 자네가 좀 부담하고. 그러면 내 선에서 조용히 덮어줄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강지우는 박철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자가 바로 맞춘자를 괴물로 키운 숙주라는 것을. 강지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과장님, 할 말 있어? 지금 하신 말씀 직권 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용자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시를 철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지만 강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협상과 회유를 겪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어설픈 협박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의 시선이 박철수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 봉투 출처가 어딥니까? 뇌물수수 현장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급히 봉투를 서랍 속으로 쓸어 담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 여자는 괴물이다.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린 느낌이었다. 나가. 당장 나가. 내일 징벌위원회 열어서 자네 징계할 거야. 두고 봐. 강지우는 경례도 없이 몸을 돌려나갔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군. 그녀의 제복 상단 단추에는 초소형 녹음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원칙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대형 급식소는 수백 명의 수용자로 북적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맞춘자가 박철수에게 징계 요청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힘꽤나 쓴다는 조폭 출신 수용자 5명을 매수했다. 일명 독사파.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이들은 흉기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들이었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다. 수용자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강지우는 배식대 근처에서 뒷짐을 지고 수용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마춘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것이 신호였다. 야, 국물이 왜 이따위야? 독사파의 리더 격인 왕언니가 식판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다. 붉은 닭볶음탕 국물이 바닥에 튀었다. 순식간에 식당 안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게 밥이라고 주는 거야? 영양사 나와. 왕언니가 난동을 부리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덩달아 식탁을 엎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일반 수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 한복판. 그들의 목표는 영양사가 아니었다. 소란을 틈타 강지윤을 손보는 것. 소란 피우지 말고 자리에 앉습니다. 강지윤이 차분하게 다가갔다. 왕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깨진 플라스틱 식판 조각을 손에 쥐고 강지윤을 향해 돌아섰다. 날카로운 파편이 흉기처럼 번뜩였다. 비켜 이 짭새야. 죽고 싶지 않으면. 5명의 독사파가 강지윤을 포위했다.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식당의 문은 이미 마춘자의 지시를 받은 당번들이 걸어 잠근 상태였다. 밖에서 기동 타격대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강지윤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강지윤은 포위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의 단추를 풀었다. 식사 시간의 난동이라. 밥맛 떨어지게. 뭐라고 인연이? 왕언니가 파편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목을 노린 살인적인 공격이었다. 수용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지윤의 고개는 깻잎 한 장 차이로 파편을 피했다. 동시에 강지윤의 오른손이 왕언니의 손목을 낚아챘다. 뚝. 관절이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 으악. 왕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떨어뜨렸다. 강지윤은 그대로 왕언니의 팔을 당겨 그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뒤에서 달려들던 다른 수용자의 주먹이 왕언니의 등짝에 꽂혔다. 1타이피. 강지윤은 왕언니를 밀쳐내고 달려드는 두 번째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찼다. 컥 소리와 함께 거구의 수용자가 새우처럼 꺾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죽여. 전연 죽여. 구석에서 지켜보던 마춘자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남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1명은 쇠로 된 국자를, 2명은 식판을 무기처럼 들고 있었다. 강지윤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교도관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섬멸하는 특수 요원의 눈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스테인리스 식판을 발끝으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깡! 식판과 국자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강지윤은 상대의 공격을 쳐내고 회전력을 이용해 식판 모서리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정확한 급소 타격. 국자를 든 수용자가 눈이 풀리며 기절했다. 이제 둘. 강지윤은 숨조차 헐떡이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주춤거리는 나머지 2명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덤벼. 다 끝내고 밥 좀 먹자. 으아. 2명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불나방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강지윤은 춤을 추듯 현란한 스텝으로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턱에 꽂힐 때마다 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707 특공 무술 크라브마가. 살상을 위한 기술이 제압을 위해 절제되어 사용되었지만 그 파괴력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와장창. 마지막 남은 수용자가 배식대 위로 처박히며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3분. 5명의 건장한 조폭 출신 수용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강지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구석에서 입을 떡 벌리고 굳어있는 마춘자를 바라보았다. 마춘자의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밥맛 다 떨어졌네. 책임져 마춘자. 그때서야 굳게 닫혔던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기동 타격대와 박철수 보안과장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박철수는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수용자 5이 피떡이 되어 뒹굴고 있고 그 가운데 강지훈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과장님, 식사 중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강지훈이 담담하게 보고했다. 박철수는 마춘자와 강지훈을 번갈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707의 전설이 맞았다. 식당 사건 이후 교도소 내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누구도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가 지나가면 수용자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백귀. 수용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마춘자는 독방에 갇히는 신세는 면했지만 이미 날개 꺾인 새나 다름없었다. 그녀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강지훈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마춘자를 멀리했다. 고립무원. 마춘자는 12호 방 구석에 처박혀 손톱만 물어뜯었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당직 근무 중 마스터키를 챙겨들었다. 모든 수용자가 잠든 새벽 3시. 그녀는 소리 없이 12호 방 앞으로 다가갔다. 철커덕.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에 선잠을 자던 마춘자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만 보이는 그 존재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다. 누구야? 마춘자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림자가 손전등을 켰다. 강지훈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 깨면 곤란하잖아. 강지훈은 문을 잠그고 마춘자의 침상 앞으로 다가갔다. 마춘자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천하의 마 장군이 오줌을 지릴 듯 떨고 있었다. 왜 왔어? 나를 죽이기라도 하게. 여기 폐쇄회로 화면 다 돌아가고 있어. 걱정 마. 여긴 사각지대니까. 그리고 널 죽이진 않아. 죽음은 너무 편하잖아.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마춘자 앞에 던졌다. 써. 뭘. 내가 그동안 이수연 씨를 비롯해 힘없는 수용자들에게 갈취한 영치금 내역. 성추행, 폭행 사실. 그리고 박철수 과장에게 뇌물 상납한 장부 위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미쳤어? 내가 그걸 왜 적어? 그거 적으면 난 끝장이야. 마춘자가 발악하며 종이를 찢으려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손이 마춘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억소리도 못 내고 마춘자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강지훈은 한 손으로 거구의 마춘자를 들어 올려 벽에 밀어붙였다. 컥컥. 마춘자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강지훈의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서 마춘자를 꿰뚫었다. 선택해. 이대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받다가 의무실로 실려갈지 아니면 얌전히 쓰고 죗값을 치를지. 나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만 배운 게 아니야.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주는 기술도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강지훈의 엄지가 마춘자의 목 혈관을 지그시 눌렀다.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자 눈앞이 하얘지는 공포가 덮쳐왔다. 마춘자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다. 살려. 쓸게. 쓴다고. 강지훈이 손을 풀자 마춘자는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똑바로 적어.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릴 거니까. 마춘자는 울며 불며 자술서를 써내려갔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 박철수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가 숨겨진 장소, 피해자들의 이름. 모든 치부가 낱낱이 기록되었다.
강지우는 완성된 자술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마춘자에게 보였다. 내가 지금 쓴 내용 육성으로도 낭독해. 이것까지가 마무리야. 마춘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음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지우는 녹음기와 자술서를 챙겨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춘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부터 넌 왕이 아니야. 그냥 범죄자 번호 3840번이지.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강지훈이 방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고 마춘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무법지대의 왕은 처참하게 몰락했고 그 자리에 정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손에 쥔 증거물들을 꽉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더러운 고름을 세상 밖으로 터뜨리는 일뿐이었다. 사이다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마춘자가 토해낸 자술서는 교도소 내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강지우는 새벽 근무가 끝나자마자 마춘자가 불었던 비밀 장소 3사동 화단 구석에 묻힌 플라스틱 통을 찾아냈다. 흑투성이 통 안에는 마춘자가 박철수 보안과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와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이게 내 목줄이다, 박철수. 강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증거물을 챙겨들고 곧장 보안과장실로 향했다. 아침 조회 시간 전 박철수는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어제 식당 사건 이후 강지훈을 어떻게 징계할지 궁리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벌컥.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박철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신문을 접었다. 강교도? 노크도 없이 무례하군.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텐데 벌써 와서 빌려고. 박철수의 비아냥에도 강지우는 말없이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사무실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렸다. 박철수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뭐 하는 짓이야? 과장님. 커피가 목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밖에서는 당신 목을 조를 밧줄이 준비되고 있는데. 강지우는 흙 묻은 장부와 통장을 박철수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박철수의 시선이 장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덜덜 떨리는 손이 커피잔을 놓쳐 바닥에 쨍그랑 깨졌다. 이게 왜? 마춘자 수용자가 아주 협조적이더군요. 당신이 5년 동안 수용자들 영치금 가로채고 가석방 심사 조작해서 뒷돈 챙긴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박철수가 벌떡 일어나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팔을 낚아채 책상 위로 꺾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박철수의 얼굴이 깨진 커피잔 파편 옆에 처박혔다. 동작 그만.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어. 강지우는 박철수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가웠다. 지금 법무부 감찰관실과 방송국 사회부 기자에게 이 자료 사본이 전송됐습니다.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야. 지금 당장 옷 벗고 수사관들 앞에서 혐의 인정해. 개처럼 끌려나가기 싫으면. 박철수는 바들바들 떨며 오줌을 지렸다. 교도소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보안과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려줘. 강교도 아니 강 선생님.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응?
내가 모은 돈이 꽤 돼. 그거 반. 아니 다 줄게. 제발 신고만은. 강지우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박철수를 내려다보았다. 돈? 그 돈은 내가 가질 게 아니야.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이지. 그녀는 박철수를 쓰레기 버리듯 밀쳐내고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보안과장실 상황 종료. 감찰팀 진입하십시오. 뭐? 이미 불렀어? 박철수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법무부 감찰팀과 경찰들이 보안과장실로 들이닥쳤다. 박철수 씨,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박철수의 눈이 강지윤을 향했다.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강지윤은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잘 가라. 콩밥은 내가 먹여준 짬밥보다 훨씬 맛없을 거야. 박철수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구시 뉴스의 청주여자교도소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단독 보도 여자교도소는 그들의 왕국이었다. 조폭 출신 수용자와 보안과장의 추악한 커넥션. 뉴스는 자극적이고 적나라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맞춘자가 수용자들을 폭행하는 폐쇄회로 화면 영상이 송출되었다. 그리고 강지윤이 확보한 장부 내역이 클로즈업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용자의 고혈을 짜냈는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강당에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 전 수용자와 교도관이 모인 자리였다. 강지윤의 지시였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검찰은 수용자 마 모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50억 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전액 몰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마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추가 구형될 예정입니다. 강당 구석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던 맞춘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50억.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출소 후 떵떵거리며 살려 했던 피 같은 돈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안 돼. 내 돈. 내 돈. 맞춘자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경멸과 조롱, 그리고 통쾌함이었다. 꼴 좋다. 마 장군이 아니라 마 거지네. 야, 너 때문에 내가 뺏긴 영치금 토해내. 수용자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이 제지하지 않자 누군가가 신고 있던 실내화를 맞춘자에게 집어 던졌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수십 개의 실내화와 물병이 맞춘자를 향해 날아들었다. 아, 하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그냥 범죄자야, 이 쓰레기야. 강지윤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맞춘자는 실내화 더미에 파묻혀 비참하게 구르고 있었다. 강지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용. 나직한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강당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맞춘자가 고개를 들어 강지윤을 바라보았다. 강지윤은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맞춘자 앞에 섰다. 맞춘자. 내가 뺏은 돈 전부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이수연 씨에게는 내가 입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됐어. 넌 이제 빈털터리에 감옥에서 늙어 죽게 될 거야. 맞춘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자의 절망이었다. 끌고 가. 강지윤의 손짓에 교도관들이 맞춘자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맞춘자가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며 남긴 오줌 자국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함께 바닥에 얼룩졌다.
와! 수용자들이 환호를 질렀다. 그들은 발을 구르며 강지윤의 이름을 연호했다. 강지윤, 강지윤, 백귀, 백귀. 그 함성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약자들의 해방가였다. 강지윤은 군중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이수연을 발견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수연은 두 손을 모아 강지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계절이 바뀌어 교도소 담장 너머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강당은 취재진과 내빈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정복을 갖춰 입은 강지윤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이, 어깨에는 1계급 특진한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표창장을 달아주었다. 귀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교정 행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강지윤은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707 부대원 시절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기에 받아보지 못했던 세상의 인정이었다. 식이 끝나고 강지윤이 강당을 나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복을 입고 화사하게 화장을 한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무죄가 입증되어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교도관님, 아니 계장님. 수연이 달려와 강지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수연 씨, 얼굴 좋아 보이네요. 다 계장님 덕분이에요. 마춘자에게 받은 보상금으로 복학도 하고 어머니 수술도 시켜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손편지와 직접 만든 쿠키였다. 뇌물은 안 받는데. 강지윤이 장난스럽게 웃자 수연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팬심이에요. 저 나중에 꼭 성공해서 계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그래요. 밖에서는 아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누가 괴롭히면 언니한테 연락하고 707 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강지윤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오후 강지윤은 교도소 옥상에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멀리 청주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신입 교도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치익. 3사동 5호실. 수용자끼리 다툼 발생. 지원 바람. 강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잡았다. 수신 완료. 백귀 출동한다. 그녀는 제복 모자를 고쳐 쓰고 다시금 어둠을 밝히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가 걷는 길은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의 길이 아니었다. 정이라는 빛이 함께하는 진정한 영웅의 길이었다. 마춘자가 몰락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주여 자교도소 3사동은 강지윤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아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춘자는 이제 힘을 잃고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신세가 되었고 누구도 감히 동료를 괴롭히거나 교도관에게 대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인 물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끼가 끼기 마련이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3사동 12호 거실에 새로운 신입 수용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구명희.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특수강도와 상해치사 혐의로 들어온 그녀는 겉모습부터가 남달랐다. 목덜미부터 팔목까지 휘감은 화려한 문신, 씹다 뱉은 껌처럼 건들거리는 태도. 그녀는 사회에서 소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무서운 10대들의 우두머리였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구명희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아, 방꼬라지 하고는. 냄새가 쩔어서 살겠나 이거.
기존 수용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구명희의 눈치를 살폈다. 마춘자가 사라진 빈자리를 노리는 젊은 맹수의 등장이었다. 구명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걸레질하고 있는 마춘자를 발견하고 킥킥거렸다. 어이 아줌마. 덩치는 산만해서 걸레질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군기 좀 잡아야겠네. 구명희가 발로 마춘자의 엉덩이를 툭 찼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목을 비틀었을 마춘자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 마춘자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닦았다. 야, 다들 들어라. 오늘부터 이 방 방장은 나 구명희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밖에서 사람 담그고 들어온 년이야. 구명희의 서슬퍼런 협박에 수용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한 용기 있는 수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신입.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강 주임님이 알면 큰일 나. 강 주임? 구명희가 눈썹을 치켜떴다. 아, 그 소문난 707? 미친 개. 수용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구명희는 코웃음을 쳤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공무원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냐? 707인지 808인지 몰라도 밖에서 칼침 좀 놓던 나한테는 어림도 없어. 내가 소년원에서 교도관들 머리끄덩이 잡고 짤짤이 흔들던 사람이야. 구명희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렸다. 그녀에게 강지우는 그저 거품 낀 소문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사고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확실하게 미친 짓을 보여줘야 이 구역을 접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 강지훈이 점호판을 들고 12호 방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깊었다. 점호 준비. 번호. 하나, 둘, 셋. 순조롭게 번호가 이어지다 구명의 차례에서 뚝 끊겼다. 구명희는 삐딱하게 앉아 강지훈을 노려보며 껌을 딱딱 씹었다. 번호 안 합니까? 4512번.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구명희는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귀찮게 시리. 언니, 나랑 말 좀 틉시다. 나 여기 짱 먹으러 왔는데 언니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구명희가 성큼성큼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주변 수용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마춘자도 저러다가 꼴로 갔는데 들어온 지 하루 된 햇병아리가 자살행위를 하고 있었다. 관등 성명되고 정자세로 앉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무덤덤한 반응이 구명희의 자존심을 긁었다. 경고. 웃기고 있네. 야, 문 따봐. 내가 내년 제복을 찢어서 걸레로 만들어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 구명희가 철창을 쾅쾅 흔들며 도발했다. 그녀는 숨겨둔 칫솔 갈아 만든 송곳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찔러버릴 작정이었다. 강지훈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하. 왜 꼭 매를 벌어서 맞으려고 할까?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구명희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뒤져라. 날카로운 칫솔 송곳이 강지훈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수용자들의 비명이 터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구명희의 손이 강지훈의 목덜미에 닿기 직전이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남았다. 강지훈의 몸이 유령처럼 사라졌다. 구명희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는 찰나 그녀의 시야가 빙글 돌았다. 탓! 강지훈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구명희의 팔을 흘려보내고 전광석화처럼 파고들어 그녀의 손목을 꺾었다. 흉기가 바닥에 쨍하고 떨어졌다. 이어서 강지훈의 군화발이 구명희의 오금을 톡 걷어찼다. 구명희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강지우는 구명희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한 손으로 뒷덜미를 눌러버렸다. 3초. 천하의 독사라 자칭하던 구명희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이게 뭐야? 이거 안 나? 구명희가 바둥거렸지만 등 뒤에 올라탄 강지훈의 무게감은 마치 태산과도 같았다. 707 특임대 시절 100kg이 넘는 테러리스트들도 손가락 하나로 제압하던 기술이었다. 고작 10대 양아치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동작 그만. 더 움직이면 어깨 탈골됩니다. 강지훈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치우듯 평온했다. 너 소년원에서 좀 놀았다고 했나? 끄악. 아파요. 여기는 국가 중요 보안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라의 녹을 먹고 이 시설을 지키는 교도관이고, 내가 밖에서 호랑이였든 독사였든 상관없어. 내 구역에서는 그냥 수용자 4512번일 뿐이야. 강지우는 구명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한 번만 더 흉기 들고 설치면 그땐 제압으로 안 끝나. 알겠습니까? 구명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살기. 진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섬뜩한 살기가 피부를 찔렀다. 구명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괴물이다. 덤비면 죽는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조금 전까지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구명희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엄마를 찾았다. 방 안에 있던 수용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구석에 있던 마춘자조차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쯧쯧. 똥오줌 못 가리고 덤비더니. 꼴 좋다. 강지우는 구명희를 일으켜 세워 벽에 붙여 세웠다. 앞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상. 강지훈이 철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구명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신고식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고 그녀는 입소 첫날부터 3초 컷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게 되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왔다. 청주여 자교도소 담장 아래 강지우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전설의 백귀라는 별명을 넘어 수용자들과 교도관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계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신입 교도관이 캔 커피 2개를 들고 뛰어왔다. 강지훈의 부사수였다. 강지훈은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오늘 별일 없지? 네. 3사동 12호실도 조용합니다. 9명의 수용자가 마춘자 수용자랑 같이 화장실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던데요. 역시 계장님 이름 석자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부사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강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때로는 압도적인 힘이 질서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곳에서 배웠다. 가자. 순찰 돌 시간이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눌렀었다. 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감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죗값을 치르고 다시 태어나는 갱생의 장소.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녀만의 전장이었다.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가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들리는 한 이곳의 정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영원한 수호신 백귀 강지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